안녕하세요. 물리학에서 빛은 직진을 하고 그 속도는 모든 곳에서 일정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정말 그런가요? 그 말이 정확히 맞는가요? 물리학자들이 말하니까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다소 틀린 말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빛, 즉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의 일부입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주파수가 400에서 790 테라헤르츠 1테라라고 하면 10에 12승에 해당되는데요. 즉 이 범위 400에서 790 테라헤르츠 그 범위에 속하는, 그리고 파장으로 하면 380에서 780 나노미터, 1 나노라고 하면 10에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380 나노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그런 파장, 그런 전자기파의 영역을 빛이라고 하는데요. 그 빛을 프리즘에 비춰서 또 스펙트럼으로 분류를 하면은 소위 무지개색, 7가지 무지개색으로 나타나는 빨, 주, 노, 초, 파, 남, 포, 빨강에서 보라색까지 빨, 주, 노, 초, 파, 남, 포 7가지 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눈이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의 영역, 그것이 빛이죠. 그래서 파장이 빛보다 길거나 주파수가 낮은 영역은 적외선과 라디오파, 즉 라디오 방송에 이용되는 라디오파 이하의 영역이 되고, 380 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 또는 높은 주파수 영역은 자외선과 X선, 그런 이상의 영역이 되지요.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매질로 하여서 전파가 됩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으면 전자기파가 전파되거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파가 안 되고, 물이 없으면 수파가 전달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그런 장이 진동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세계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밀도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물리세계 또는 물리적인 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직진이나 속도는 진공을 전제로 하여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진공은 공기가 없는 공간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공이란 에너지가 전혀 없는
물질은 물론,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상태의 물질은 물론 에너지마다 없는 그런 공간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 내에서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으면서, 따라서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진공이라고 말하면서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있는 공간,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공기가 전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실패했고요. 물론 공기는 지구에서 상공으로 계속 갈수록 얕아지면서 아주 멀리 가면은 공기는 없지요. 물론 공기도 에너지 일부입니다만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 그런 공간은 절대 온도로 하면은 0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 절대 온도 0도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우주 내에서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외부의 그 공간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물속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거나, 공기로 차 있는 그런 공간 내에서 외부를 이용하지 않고 공기가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느 내부에 속해 있는 한 그 내부를 벗어난 외부를 이용하지 않고는 그 내부에서 완전한 외부를 만들지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공을 전제로 하는 빛의 직진 성질이나 빛의 속도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이상적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공은 최소한의 에너지, 나는 그 에너지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열, 절대 온도로 하면은 725도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우주 내에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더구나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에서는 빛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매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빛이 전달될 수 없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빛은 에너지의 진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장이 진동을 함으로써 빛이 전달된다. 그래서 파동과 동시에 입자 성질을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소리를 측정하거나 물이 없는 공간에서 수파를 측정하려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 하는 말은 실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에 해당합니다. 빛은 중력에 의하여 휩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실험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특히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이 이를 확인해주는 그런 현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빛이 엄청난 중력을 갖는 블랙홀을 지나올 때 똑바르게 올 때는 물론 가까이 지나려 할 때면 중력에 의해서 끌려서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거리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나오려 할 때만 멀리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나 암흑 물질들은 눈동자와 같은 렌즈 모양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블랙홀 뒤편에 있는 빛을 내는 혹성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혹성, 블랙홀 바로 뒤에 있는 그러한 혹성이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벗어나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두 점 사이에 빛의 전파를 생각해 보면 그 두 점 간의 빛의 경로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에너지 밀도의 분포 그에 따라서 굴곡을 이루면서 마치 사람이 한 등선을 따라서 가듯이 빛이 굴곡된 그런 공간을 따라서 온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어느 곳에서나 일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는 거리와 관련이 되고 거리는 에너지 밀도에 의한 중력과 그에 따른 공간 그래서 중력은 빛을 휘게 하고 이러한 관련으로 해서 속도가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요. 빛은 결코 직진으로 온다고 말할 수가 없고 밀도 분포가 위치마다 다른 그러면서도 계속 변하는 그러한 공간을 빛이 지나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공간상의 그 에너지 밀도 그래서 빛의 힘은 곳곳마다 다르게 변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공간의 에너지 밀도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이러한 굴곡이 계속해서 변하는 에너지 공간을 여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지점 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아주 정확히 말하면 빛이 오는 동안 해당 지점들의 위치까지도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지점 간에 빛이 오는 시간을 측정하려 하면, 아주 정확히 하려면 두 지점 그 자체도 계속 위치가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말하면 우주 내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직선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빛이 직진을 한다거나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전개하면서 기본 가설로서 빛 속도는 불변한다,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결과는 빛은 중력에 의해서 휜다, 따라서 물리적 시공간이 뒤틀려 있다, 물질은 물론 빛까지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말하면서 기본 가설로 깔고 있는 빛 속도는 불변한다, 어디까지나 일정하다 하는 전제를 일정한 오차율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은 매질에 따라서 속도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전율과 투자율이 매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가설인 진공에 대한 정의, 즉 진공의 정도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율과 투자율이 광속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서로 맞물려 있는데, 무엇이 먼저 정해져야 하는지 애매하지요. 빛이 직진을 하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의 오차율, 정확도 또는 정밀도를 감수하면서 이들을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한계 내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고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그런 적용에서는 결코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빛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를 이용한 상대성 원리는 해당하는 만큼 오차율을 포함하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성 원리가 극미시의 세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양자역학이 다시 나타났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에 의하면
뉴턴 역학은 정확도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상대성 원리는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 양자 역학은 10의 마이너스 17승 정도의 그런 정확도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이 매우 적당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 이를 주창한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에서 일어난 얽힘 현상,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지요. 즉 모든 물리세계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확정성 원리나 고양이 역설, 양자 역학에서 얽힘 현상, 이런 것들이 물리세계가 불완전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리세계에서는 완전한 직선이나 원이나 사각형이나 구나,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물리세계에서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세계는 불완전하면서 어느 정도 오차를 포함하면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더구나 계속 변하고 있기에 그 오차마저도 계속 변하고 있지요. 나는 물질세계의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최소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 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 물질의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 양자화는 불연속을 의미하며, 그리고 양자화로부터 중력이 발생한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주의 장을 형성하나, 그 점성에 의해서 밀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에너지가 뭉치면서 밀도가 차이가 나면서 물질 세계를 이루고, 중력을 포함한 네 가지 힘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은 에너지가 다른 밀도 분포를 가지고 펼쳐져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말하고, 물질적 공간은 양자화된 에너지가 다양한 밀도 구조를 가지고 펼쳐져 있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에서의 에너지 분포 또는 물질적 공간은 굴곡이 있고 뒤틀려 있으면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우주 전체가 열려서 교류하면서 변해갑니다. 나는 이를 쉽게 흙 위에서 모래와 자갈과 바위, 그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면서 바탕을 이루는 흙의 공간상에서 모래, 자갈, 바위들이 위치와 크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가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둥글죠.
일상생활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 밭 또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바다 표면은 평평하다고 보면서, 물론 거기에 파도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평평하다고 보면서 살아가도 그다지 문제가 없지요. 멀리 길게 보면은 굽어 있지만 짧은 구간에서는 직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오차율은 무시되고 허락이 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덜 먹어도 배고픔에 별 차이가 나지 않지요. 잠을 몇 초, 몇 분 덜 잤다고 해서 낮 활동에 또는 목숨에 큰 어려움이 없지요. 사람의 눈은 사람이 살기에 문제가 없을 만큼의 그런 물체의 크기와 공간상의 거리를 판별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손바닥에 또는 위장 등 내장에는 건강에 해로운 엄청난 병균들이 살고 있고, 뱃속에는 회충 등 기생충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오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허용될 수 있는 오염의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개념에서 각 생명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삶에 있어서 얼마의 여유와 관용이 허락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람의 죽고 삶이 공간적으로 몇 밀리미터 또는 몇 나노미터, 몇 피코미터, 그리고 시간적으로 몇 분, 몇 초, 몇 미리초, 몇 나노초, 몇 피코초, 그러한 세밀한 단위에 위에서 결정되면서, 즉 순식간 아주 정밀한 공간 차이에 의해서 죽음과 삶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는 전혀 여유가 있을 수가 없고 관용이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물리세계는 불완전하기에 물리세계 내에서 진정한 직선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직선과 불변은 수학과 같이 이상적인 세계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이 물리적 시공간에서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의 영역을 이해하면서 이를 장악해 간다면 인간이 물리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영역은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물질은 중력에 의하여, 중력은 만유인력의 특성 경우죠. 물질은 중력에 의하여 자기 중심적이며
남을 포함하는 입장이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클수록 인간으로 치면 개인이 육체 위주, 물질 위주로 할수록 이러한 성질들, 즉 자기 중심성, 주관성, 상대성, 배타성, 이러한 성질들은 크게 나타나고 전체 입장에서 보면 큰 굴절과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물리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학은 에너지가 전혀 없는 진공을 다루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공간은 물리세계가 아닙니다. 물리적 존재가 없이도 논할 수 있는 수학은 제로, 즉 0과 무한을 추구할 수 있지만 물리학은 0과 무한을 다루지 못합니다. 물질의 세계와 물리 세계만을 다루는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존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유한이어야 합니다. 물리 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한 철저히 객관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살면서 자기중심성, 주관성, 배타성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육체와 물질 위주에 더 강할수록 그러한 현상들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세밀히 말해서 빛은 결코 물리세계에서 직진할 수가 없고 그 속도는 결코 일정할 수가 없다. 그러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한 설명이 물리세계의 불완전성을 거쳐서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변하며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에서 시작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물리세계와 인간과 무형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온천 진리의 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